이런 분포를 이제 공부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정규 분포, 노멀 정규 분포가 있다 이거죠. 정규 분포.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이제 어떤 걸 모았어요. 데이터를 모았는데 우리가 정규 분포 갖고서 요 값은 평균이 얼마 시그마보다 떨어졌으니까 얘는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가 진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실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 경험상 정규 분포인 것 같아. 뭐 그런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일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예전에 정규 분포 그 다음에 그 무슨 분포 이항 분포 등등등 그 이론적으로 그런 분포들을 만들어 놓고 동전은 이렇게 동전 던지기는 얘는 이제 앞뒤 이게 그 많이 하다 보면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돼. 이론상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포인지 아닌지 우린 잘 몰라요. 어떤 실제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분포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포 정규 분포다 아니라 가정한 이후에 그놈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를 모수적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실험적으로 분포를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분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분포를 많이 만들어서 그놈의 모양이 이제 그 모양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 기각하고 이제 뭐 하는 그거를 이제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비모수적인 방법을 한번 했죠. 자,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건 뭐였죠? 지난번에 했던 건데 페이지 A하고 B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 세션 유지 시간을 보니까 A하고 B를 그래프를 봤더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믿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페이지에 따라서 이걸 머무르는 요 놈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봐야 할까요,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정규 분포라고 할 근거 없으면 얘랑 얘 요 정도 평균 중앙값 차이가 나는 게 과연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럴 때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전체 개수가 세션 타임이라는 요 데이터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랜덤으로 막 뽑아봐요. 랜덤으로 막 뽑아서 앞에 여기 페이지 1, 2에 여기 페이지 1하고 2에 요 전체 세션 타임 중에 랜덤으로 뽑아갖고 그 값의 차이, 평균의 차이를 이제 찍어본 거거든요. 여러 번 해갖고. 평균의 차이의 분포는 이거다 이거죠. 요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테스트해본 분포예요, 이게. 실험적으로. 이 분포를 만든 이유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정규 분포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적 분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실험적 분포를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측정한 값은 두 개. 여기 페이지 A하고 페이지 B의 실제 세션 머무른 시간의 평균의 차이는 요 위치였다 이거죠. 요 위치는 뭐냐면은 요게 자주 나올 것 같나요? 자주 안 나올 것 같나요? 요 정도. 뭐 느낌상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요쯤 오면은 이제 A하고 B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줄만 해요. 인정하는 포인트를 얼마로 잡을 거냐. 보통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는 게 0.05? 5%? 0.05, 5% 이하로 이렇게 가면은 이 정도 차이는 흔히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A와 B는 다를 것 같아. 근데 정규 분포라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표를 만들어서 요까지는 몇 프로, 요까지는 몇 프로 다 해놨는데 이거는 아직 표가 없잖아요. 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실험한 개수 중에 요쪽에 들어간 놈 얼마인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프로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를 알겠죠. 요 뒤에서 이제 그걸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프만 그린 거고요. 요게 이제 그래프만 그린 거고. 자, 요렇게 이제 실제 막 돌려보는 거, 요런 거를 이제 비모수적이라고 그래요. 실험적인 거. 실험적인 분포, 얘는 이제 이론적인 분포. 모수적이란 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드는 정규 분포니, 이항 분포니 그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실 모든 거 이게 실험적 분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뒤에도 보면은 이제 t-테스트니 뭐니 뭐 할 때 그 simulated p-value라는 게 있고 그걸 true로 할 수도 있고 false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true로 하면 어떤 거죠? 실험적 분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지금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찾아줘. 그게 그 시뮬레이트가 false로 돼 있으면 뭐예요? 얘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고 이제 해줘. 근데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진짜 정규 분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QQ놈이라는가 그 샤프로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하고요. 요거는 요까지 이제 지난번에 해서 그림을 지지플롯으로도 한번 그려봤죠. 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런데 여기 그 P 값이 이제 뭐냐면은 이 아까 그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요 우리가 그 뭐 페이지 A, 페이지 B 뭐 얘의 그 머무르는 시간이 1초, 얘가 2초. 요 차이가 1인데 그 1이라는 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거냐 하는 게 이제 P-밸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건 뭐냐? 우리가 5% 이하면은 우리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싶어. 또는 1% 이하라면 하고 싶다. 그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하고 싶다라고 정하는 게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알파라고도 하는데 우연히 2 이상 나오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A하고 B가 페이지가 차이가 있어. 라는 걸 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좀 뭐 여유 좀 그 뭐랄까 관대하게 난 10%로 하고 싶어.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5%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된 것뿐이지 이거는 뭐 큰 뭐 그 크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5% 1% 쓴다는 거고 여기 일종 오류, 이종 오류가 있는데 이게 참 굳이 막 사람을 헷갈리게 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일종 오류란 건 뭐냐면은 이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건데 이제 이걸 진짜 실제 효과로 이제 판단하는 원래는 규모가설이 맞는데 이제 야 이거 특이한 거야 잘못 판단할 이런 오류.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실제 얘는 진짜 이제 실제 있는 일인데 그걸 이제 우연이야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병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병은 이 사람은 건강한데 이제 아프다고 이제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진짜 아픈데 이제 건강하다고 나올 확률.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느 게 중요한가요? 일종 오류, 이종 오류. 병 같으면은 이종 오류가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픈데 이제 못 건지 찾지 못한 거니까. 근데 일종 오류가 중요한 데도 있어갖고 사실 두 개 다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뒤에 프리시전, 에큐레시, 프리시전, 리콜 그걸 얘기하면서 잠시 얘기할 거고요. 자, 이거 한번 앞에 있던 실험을 다시 한번 하는 건데, 같은 실험인가요?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같이 있던 건데, 이게 실제 테스트. 앞에 거랑 꼭 같은 건가? 앞에 했던 거랑 꼭 같은가요? 앞에 뭐 있지? 텍스트까지. 값이 달라요? 책에 있는 걸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책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거네요. 내용이 뭐냐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가격 A하고 가격 B가 있는데, 가격 A일 경우, 전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가격 A를 제시했을 때, 요만큼이 이제 구매했다고 해도 좋고요. 전체 요 둘을 합쳐야 되겠죠. 그럼 가격 B를 제시했을 때, 요만큼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그럼 A하고 B의 가격 차이가 의미가 있는 거냐? 뭐, 똑같으냐 아니냐, 얘랑 얘가 이제 의미 있는 차이냐라는 걸 한 거고요. 결국 앞에 페이지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결국 얘값하고 얘값 차이에 100을 곱한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였어요. 요 밑에 보시면 739죠. 539인데 왜 739죠? 예, 전체가 739, 23739분의 200명이 이제 전환했고, 여기는 요거 더해서 258인데 이제 182명이 전환해서
했는데 이 비율차 요거를 이제 100으로 봤고요. 100을 곱했고 퍼센테이지니까 그 측정 퍼센테이지 디퍼런스예요. 그 값이 이 두 값의 이제 차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그 교환 테스트라 그래서 전체 뭐 얘를 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빵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전체 뭐 공의 개수를 생각하고 다 더한 것 중에 이제 그 0인 놈이 얘랑 얘를 합친 게 0이고 그다음 얘랑 얘를 합친 개수가 1을 이제 382개 만들고 0을 45,945개 만들면은 하나의 그 0하고 1이 있는 그 박스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꺼내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는데 그 1000번을 이제 꺼내 본다 이거죠. 1000번을 꺼내 보는데 1000번을 꺼내서 앞에서 이제 그 여기 퍼뮤 테스트 펑션이 여기 없나? 여기 그걸 빼버린 것 같은데. 이 퍼뮤테이션 펑션 앞쪽에서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만들었죠. 그거에다가 거의 넣을 것 같은데. 요 앞에 여기 요 퍼뮤테이션 펑션 여기다가 넣어서 이게 그 샘플이고 샘플 중에 이게 퍼뮤테이션 펑션이 지난번 한 것처럼 N1만큼 뽑고 N2만큼 뽑는 거거든요. N1 토탈은 이제 N인데 N1만큼 뽑아서 인덱스 B에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거 N1에 그 여기 뽑히지 않은 남은 게 이제 여기 여기에 포함된 인덱스예요. 인덱스 0에서 N까지 중에 한 거.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대한 값들 두 개를 뺀 거 여기 그 B에 속하는 놈의 평균, A에 속하는 놈의 평균 그 값을 그 차를 이제 리턴해 주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뽑을 때마다. 자, 이런 거를 이 퍼뮤테이션 펑션을 몇 번을 했냐면은 1000번을 한 거예요. 1000번 하는데 이게 그 23739 첫 번째 그 샘플 23739 그다음에 두 번째 2258 두 개를 이제 그 공에서 전체 공에서 얘랑 얘를 이제 뽑아서 그러면 이 두 개 그 뭐죠? 값의 차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평균돼서 나온 값. 그게 이제 요 분포가 되겠죠. 요 분포.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그 관측한 거는 요 값하고 요 값이고 요 뒤에 차 A하고 B의 가격 A하고 B의 차의 위치를 해봤더니 요 정도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눈으로 봐도 얘는 별로 이제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요 분포 자체를 그 모수적으로 뭐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라고 이제 그 가정하기도 하거든요. 가정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랜덤하게 이제 그 전체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막 우리가 뽑아서 만든 분포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됐죠? 히스토그램 퍼센테이지 요 값에 요 위치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요 위치의 값이 이제 보면은 해서 그림을 그렸고 여기 이제 퍼뮤테이션 디퍼런스가 우리가 관측한 이제 디퍼런스보다 큰 놈이 0.330693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측한 거는 여기인데 요 위치에 33%가 있다는 얘기예요. 33% 그렇죠. 큰 놈이 그러니까 그 퍼뮤테이션 테스트에서 막 우리가 뽑아본 거 아까 요 앞에 그래프 있죠. 요 앞에 그래프 막 뽑아서 분포가 나는데 여기가 33%란 얘기예요. 33%.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알파를 한 40 정도로 이제 여유 있게 잡았으면 이 정도 차이도 상당히 중요한 거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그 알파를 1이나 5%로 잡기 때문에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분포를 만든 거는 이제 여기 퍼뮤테이션 펑션에 들어가서 이제 막 뽑아본 거예요. 요 합친 공 0하고 1인 있는 데서 요만큼 뽑고 나머지 거 뽑고 해서 이제 그 분포 차이, 그 두 개의 차이를 본 건데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걸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실험으로 이제 저 분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요 놈을 정규분포라고 이제 생각하고 한번 이제 구하는 게 정규분포로 하는 게 이게 프롭 테스트란 펑션이 있어요. 프롭 테스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같은 공
이 분포 자체를 공에서 이제 뽑아서 첫 번째 요거 합한값 23739를 개수를 뽑고 258 개수를 뽑아서 두 개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 그 차이가 일어나는 그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서 그 차이 위치를 한번 본 거거든요. 그냥 그 값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본 값은 뭐냐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카이 스퀘어라고 나와버려서 카이 스퀘어가 나왔는데 p-밸류 요게 이제 그 퍼센테이지 p-밸류 요게 요 위쪽에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요 큰 값이 0.35 35%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이제 그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이제 한 거고. 근데 뭘 정규 분포로 본 거죠, 이거? 순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뭘 정규 분포로 본 거예요? 두 개의 차, 다시 말해서 23739분의 200 하고 258분의 182 요게 요 극값하고 요 값 요 차이를 뺀 값을 정규 분포로 본 거예요. 뺀 값. 자, 이런 정규 분포 그 박스 1이 아까 몇 개가 1이 편계 382개 있고 빵이 이제 그 뭐 나머지 개수만큼 이게 몇만 개 있죠, 몇만 개. 이 중에서 이제 23739개를 뽑고 23739개. 나머지를 이제 남은 거를 이제 놔둔 상태에서 1의 개수를 이제 비교한다 이거죠. 얘의 1의 개수, 얘의 1의 개수를 비교해서 뺀 값이 정규 분포란 거예요. 뺀 값. 1의 분포가 정규 분포란 얘기가 아니고, 뺀 값은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으면은 뺀 값은 평균이 제로겠죠, 제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요? 표준 편차는 한번 이제 두 개 랜덤하게 뽑았을 때 랜덤하게 뽑으면 안 되고 얘는 사실은 얘를 뽑는 순간 얘가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랜덤 분포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를 요 말의 의미가 사실 이건 카이스퀘어는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이거 좀 뒤에서 좀 한번 보시는데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기 전환율 요게 우리가 한 게 요 프로 테스트잖아요. 프로 테스트에서 이걸 하면은 밑에서 이제 35%가 나오죠. 35%. 이 35%가 뭐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면 아까 정규 분포 저 꼬리의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그 분포에 이제 시그마를 그 표준 편차를 알면은 그 정규 분포 크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펌 디프스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이제 퍼뮤테이션에서 1000번 돌린 그 값들이 들어 있어요. 그 차이를 한 값. 요 놈의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얼마냐 하면은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어디 갔냐? 밑에 안 나오나? 실행이 안 됐어요? 시그마를 뿌려줘야죠. 뿌려주면은 뭐냐면은 0.07 표준 편차가 0.07966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P놈이란 펑션은 뭐죠? 노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인데 어디까지냐 하면은 우리가 관측한 디퍼런스의 퍼센테이지까지 이제 그 누적 확률이에요. 근데 얘는 그 표준 편차가 1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기서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여기 있는 거 실험적으로 이제 모아놓은 요 놈의 그 표준 편차를 그냥 썼어요. 써서 여기 놓으면은 내가 실험 안 시켰나요? 67. 다시 말해서 누적한 게 0.6728.
그러니까 누적된 게 그거니까 그러면 이 앞에서 1에서 요걸 빼보면 어떻게 되죠? 자, 0.327 다시 말해서 요 위쪽에 있을 확률이 32%란 거예요. 32%. 아까 그 보여준 거랑 거의 같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지금 보여준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실험적으로 막 뽑아낸 놈의 분포에서 요 위쪽을 계산한 게 33%고요. 이론 저거 저 차이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라는 가정하에서 한 게 35%고요. 그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게 그 카이 스퀘어 갖고 이제 테스트한 게 이제 32%고 그 피놈 갖고 한 게 32% 거의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차이는 정규 분포를 많이 따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이론이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세상의 모든 분포들이 이제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모수적인 방법을 하려면은 뭐냐면 그 분포가 정규 분포에 잘 맞는 것 같아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정규성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정규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이 지난번 QQ놈이라고 QQ놈은 직선으로 이제 나오면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 같아라는 그런 걸 하는 거고, 숫자로 얻고 싶으면은 이제 그 샤프로 테스트 같은 걸 하면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다 찍어 놓고 올 걸 그랬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규 분포로 이제 그 100개를 생성한 걸 X에 집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샤프로 테스트를 이제 하면은 얘는 이제 뭐라고 나오죠? 얘는 p-밸류가 이제 0.63.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런이프,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이제 100개를 뽑았어요. 아이고. 100개를 뽑아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는 이거 정규 분포라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작아. 얘는 정규 분포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숫자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우리가 분포 공부를 했는데 그 정규 분포, 이항 분포 뭐 했을 때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딱 눈으로 얘 정규 분포가 될 것 같아. 그럼 정규 분포 갖고 이제 뭔가 이론을 전개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항 분포 같다면 이항 분포라는 거 갖고 이론을 전개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걔가 이항 분포야, 정규 분포야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정규 분포 테스트, 정규성 테스트라든가 뭐 등등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 실험적으로 막 그 분포를 만들어내 버리면 돼요. 분포를 랜덤하게 제너레이션해서 그 상태랑 비교해 버리는 거죠. 그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퍼뮤테이션 테스트라는 거고. 순열 검정? 우리말로 뭐 순열 검정이라고 해서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었죠. 교환 검정이라든가 하는 거고. 실험적으로 그걸 많이 했다는 그걸 얘기합니다. 요거 뭐 코딩 해보시겠어요? 이거 별로 그래도 타이핑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 퍼뮤테이션 펑션이 있구나. 나중에 이건 한번 좀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많이 끌어버려갖고 한번 그 테스트 해보시고. 근데 이거 앞에서 P 얘기를 했어요. P. 책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P값 갖고서 우리가 검정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딱 해서 P값이 이 정도니까 P가 0.01이니까 0.001이니까 얘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거라서 얘를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막 하다 보면 P가 작은 값도 나와요. 언젠가. 통계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랬죠? 바스트 서치 이펙트. 막 조사하다 보면 나와. 넓게 검증하다 보면 나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운동장에 뭐 한 10만 명 정도 있는데 동전 10번 던져서 계속 앞이 나온 사람이 있을 확률은 되게 높다. 뭐 그것처럼 그건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그게 있었죠. 이춘재
우리 살인의 추억해서 하는데 지문 같은 것도 사실은 동일하게 인식될 확률이 제법 높아요. 지문도. 그리고 DNA도 사실은 그 동일하게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저기 그 오제이 심슨 재판 같은 경우는 DNA가 동일한데 그 유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 판결 내린 이유는 DNA 검사에서 동일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완전히 다르면은 그런 재판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한데 통계적으로 보는 거라서 DNA 검사했을 때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그 DNA 검사가 일치한다고 그 나올 확률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막 크진 않은데 한 몇백만 분의 1인가 몇천만 분의 1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범죄 수사나 그런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걸 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간대에 있었어. 그러면 이제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그 사람일 가능성이.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값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통계학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갖고 피값 자체만으로 이제 모형이나 가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그럼 피값을 왜 구하나 좀 가끔 생각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다른 거랑 이제 다 합쳐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제 하고 있고요.